한마디로 이 새아빠가 매일 밤 마시는 술 한 병이 온 가족 5식구가 한 끼 식량이에요. 한 끼 아니, 식사였거든. 북한은 그래요. 그거를 술 한 병이면. 이 얘기하다 보면 진짜 인간이 나빴다. 아이고, 야, 진짜 나빴다. 이 세상 근데 이거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한다. 와, 진짜. 그 생일날 그거 옥수수 그거 나는 작은 소, 어머니는 큰 소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어느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심은 곡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일이 8월 11일이거든요. 생일날 전날이었어요. 8월 10일쯤. 근데 그때 되면 옥수수가 잘 여물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옥수수고. 근데 8.15 직전에 그래도 그 햇 옥수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박힐 때였어요. 그래도 이제 개인 텃밭들은 비료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올종은 먹을 수 있어요. 올종은 그래도 꽤 알이 배겨서 먹을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텃밭을 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녀석이 잘 탐스럽게 잘 여물고 있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바싹해요. 잠깐. 얘 말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막 화나가지고 이제 표정이랑 막 이 대수로 웃으면서 말해볼게요. 우리 재미나게 말해보자. 아이, 그럼요. 이제 진짜 나는 그때 그래서 팍 깨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해 8월 10일 날이었는데 생일날에 요거 먹어야겠다 그랬죠. 제 속으로. 그리고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뿌리채로 빼서 없애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옥수수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염소들은 없어서 못 먹거든요. 돼지들이랑 햇 옥수수 때는 달기를 또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거 간식처럼 먹을 정도니까. 그러면 뒤처리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뿌리 같은 경우는 뭐 잘게 잘라서 아니 고전에 네가 왜 이렇게 그 뒤처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눈치를 봐야만 했는지. 그만큼 집요했어요. 이 아버지라는 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집요하게 참견을 하고 관여하고 그리고 그걸 따져 묻고 그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제 체벌이 들어오거나 엄마한테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때 상태가 학교 나가면 농촌지원 너무 하니까 병인 아까 피 터질까봐. 맞아요. 그래서 집에다 뒀는데. 합의하에 집에 뒀는데. 아니 집에 두니까 얘가 지금 집에서 완전 농촌지원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몰랐어요. 나는 이 남자가 그렇게 양심 없이 야를 그러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왜 몰랐는가 하니까 얘한테 그렇게 악하게 굴면서 얘한테 절대 너 엄마한테 말하면 너 뭐라 그랬니? 엄마한테 말하기만 해봐라. 그냥 죽여버린다 그랬던 거 같아요. 북한엔 죽여버린다 말 잘해요. 넌 죽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이랬어요. 애가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다가 또 나는 또 한편으로 엄마는 얘가 나한테 이렇게 간절한 눈길로 뭔가 말하고 싶어요. 알죠? 난 근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날 더 봐주세요 하는 눈길이지. 그래, 그래도 어떡하겠니? 하고 또 얘를 이해를 시켜요.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다가. 여튼 제 편은 없었어요. 여러분. 나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는 너무 가여워요. 말을 못하는 네, 내 편은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유일한 편인데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준다는 생각보다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는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그러죠. 나는 네 뭐 말하자는지 안다. 근데 생각해봐라. 네 말 들으면 분명 저 사람과 내가 싸움을 하게 돼.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나가야 돼. 이 집에서 나가야 돼. 싸움이 났다? 그러면 나가야 돼. 내가 네 편 들지 저 사람 편 들겠니?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나갈 수 있을까? 또 천막살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얘가 아니 그럼 어떡하겠니? 참아야 되겠지. 예. 그 다음 또 얘는 또 마음 다 잡고 참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를 거절하고 두 번도 거절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저 항상 그러잖아요. 두 번, 세 번째는 얘가 뭐라냐면 어머니
나는 할머니 집에 가 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신 쳤어요. 할머니 집에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얘도 알거든요. 여기 이제 더는 못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어 집을 잃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겠으니 그 어린 마음에는 그런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눈치 보더라도 할머니 집 가서 살겠습니다 였죠. 왜냐면 네, 그 어린 마음에도 무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느낀 거죠. 왜냐면요 아침에 대부분 동 트기 전에 깨웁니다. 일어납니다. 왜냐 가축을 방목을 해야 돼요. 잠깐만 아들아, 우리 아까 그 옥수수 고말하다가 그럼 여기 접고 옥수수 얘기를 더 이어서 가면 이처럼 옥수수 그 텃밭에 대한 제가 바싹하다 보니까 그 옥수수를 그래서 내가 그 말 이어갈게요. 그래 이렇게 해서 얘한테 이제 가정의 모든 일이 얘한테 이제 집중이 됐고 남자는 일을 안 하고 있고 일할 걸 예산하고 남자한테는 뭘 말 안 했는데 아들한테 애한테 모든 과제를 수첩에 적었어요. 첫 번째 돼지죽 불 뜯어오기 뭐 어찌고 14가지였어요. 내 기억이 나는 게. 그걸 다 체크하면서 얘가 다 내 들어오기 전까지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란 사람은 나가서 돈 벌기를 나는 바라지. 같이 벌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늘에서 대자 펼치고 누워 자고 8월에 얘가 그 땡볕에 나가 일하는 거 그렇게 감독질했다는 걸 나는 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연이어 말한다면 얘가 지금 그 생일 전날에 얘로선 또 자기 세계에서 어떤 이게 옥수수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보면 일종의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날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였죠. 네, 그 생일날에. 그래서 그래도 내 스스로 그 어린 마음에 나한테 생일이라는 의미의 선물을 주고 싶었었나 보죠. 그래서 걔를 이제 딱 눈여겨보고 이제 뒤처리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거사를 치르기 위한 당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 새아빠의 하루 패턴을 늘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 거사를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이 엄마가 있을 때랑 엄마가 없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중님 엄마가 있을 때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나가겠죠? 장사를 가든 엄마 출발하면 엄마 집에 없을 시간대쯤에 퇴근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 옵니다, 집에. 집에 오면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 변명으로 와서 야, 밥 차려라 해서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그 다음에 담배 한 대 피고 대자를 뻗어 자요. 그 패턴이 쭉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먼 길 떠나요. 뭐 라진 장사가 됐든 어디든 그래서 몇 박 며칠 다닐 때 3박 4일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출근도 안 해요. 어쨌든 그냥 진짜 놀고 먹죠. 그리고 낮에 제가 일하는 거 늘 감독질하고 그 감독질이 그냥 이거 못했네. 어쨌든 다 다시 리셋 시켰어요. 예, 잡초 하나 있으면 다시 매라. 뭐 그렇게 하고 다시 매다가 좀 코 대릉대릉 고는 것 같아서 땡볕에 뜨거워가지고 그늘에 잠깐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코 고는 소리 났기 때문에 그 천막에 이게 이 그늘 밑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숨 고르고 있는데 야 이러는 거예요. 창문 머리 내밀고 깜짝 놀라 보면 좀 전에 잠들었던 사람 만나 싶을 좀 뭐하냐? 또 이게 땡땡이 치냐 이러는 식인 거예요. 명화도 같이 잤댔다며. 아이고, 지금 명언은, 걔는 일 안 해도 됐었어요. 아빠 울타리 안에서, 뭐 나는, 쟤는 왜 일 안 시킵니까? 이럴 수도 없었어요. 여튼 그런 인간을 제가 나름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패턴을 보니까 그 8월이게 되면, 물고기, 남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미꾸라지 잡으러 저쪽 강변에 가가지고 강변을 막고 얘네들이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겨울을 대비하기, 지치네.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뚝을 막아놓고 여기다 채발을 걸어놓고 걔네들 걸리게 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와서 손 다 따가지고 지붕 위에다 말려서 그게 좀 고가였어요. 비쌌어요. 우리도 추어탕 뭐 이런 것들 지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려서 그걸 또 곡물로 바꿔 먹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데를 다녔었어요. 그때는 8월에는. 그래서 그 패턴이 제가 딱 관찰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이 교대제로 그 채발을 지켜야 되니까 교대제로 그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한 4명이 돌아가다 보면 그날이 마침 11일 날이 아버지 교대 날이었어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 오는 게 맞았어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나가니까 거사 치르기에 너무 좋았어요. 뭐 설령 뭐 저녁에 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낮에 올 수가 없어요. 거기 채발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돈이니까. 맞다. 그래서 이제 거사 계획은 완벽하게 짜져 있었죠. 저는 요즘 말하는 MBTI로 치면 J예요. J였어요. 늘. J대로 안 하면 나한테, 이런 불화가 돌아왔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J로 살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J가 뭐야? J라는 게 엄마가 말한 거예요. 수첩에 다 적어서 그 계획대로 그걸 다 해야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늘 뭘 계획해도 그게 뭐 남들이 볼 땐 똥국리일지 몰라도 다 머릿속에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타이밍이 정해져 있었고 그 질적인 측면도 다 정해져 있었고 어느 거는 소홀히 해도 되고 어느 거는 반드시 이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 이 새아빠의 동선, 시간, 그리고 뭐 표정까지 다 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사 치르기에 너무 적합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 마침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나 갔다 온다 해가지고, 네, 다녀오셔.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 차리는 것부터, 설거지 하는 것부터, 먹은 자리 닦는 것부터, 다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다 먹고. 돼지죽을 줘야 돼. 네,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침 식사 차렸다, 먹었다, 설거지거리 다 나오면 담궈 놓는다, 담궈지는 동안에 방을 닦는다, 상 치운다, 설거지 하면서 그 구정물 나오는 거 돼지 음식물에 넣어서 마지 남아있는 열로 다시 끓여서 돼지 준다, 돼지 주고 난 이후에는 뭐, 어쨌든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찐맨다? 네. 근데 그 안에 지금 새아빠가 나간 거죠. 그래서 네, 갔다 오셔 하고 수고하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심장이 뛰는 거죠. 이제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가자마자 하면 안 되니까 왜 가다가 다시 뭐 깜빡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친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갔어. 한 1시간 지났어. 아, 이젠 해도 되겠다. 그리고 왜 그걸 계산을 했냐면, 아침에 석탄 불 뗀 게 죽으면 제가 불을 다시 지펴서 옥수수 굽기 위해서 다시 지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그 불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1시간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1시간 지났다 싶을 때 이제 가서 옥수수를 땄어요. 따고 그걸 이제 얇게 이제 두터운 애들 이게 제거해버리고 이제 그 불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 계획을 한 거죠. 설거지 다 하는 동안이면 익을 거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거의 막바지 될 중임이고 이쪽에서는 지금 거의 옥수수 굽는 냄새가 설설설설 올라오고 있고 이제 먹을 생각에 이제 빨리 정리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아니 갑자기 듣고 싶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밖에 첫 번째 출입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형도 동생도 학교 갔기 때문에 점심시간이지 않고서는 올 이유가 없어요. 금방 등교한 사람들이. 그러면 나간 사람이거나 엄마가 갑자기 오곤 한데 엄마도 사실은 그렇게 아침 일찍 올 수가 없어요. 출발하면 아침 일찍 먼 거리에서 출발하면 최소한 오후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출입문이 열립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도둑 아니면
이제처럼 아버지인데, 유일한 건 새아빠인데. 올 사람이 아버지 빼고, 새아빠 빼고, 엄마 빼면 도둑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순간 긴장했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인데, 야, 아버지인 거예요, 새아빠.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밑에 넣어놓은 애는 거의 익어가고 있고, 심지어 따닥따닥 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 오늘 저기 막내 삼촌이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오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야, 이거 부엌에 내려가가지고, 이거 옥수수를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부엌에 내려가는 명분을 찾지? 뭐 이러면서 설거지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담배 한 대 태우고, 좀 눕더니,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냄새예요? 하니까. 무슨 뭐 그거 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다음,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야, 부엌에 내려가 봐라. 내려갔죠. 그 명분이 생겨서 제거덕 내려가서 그걸 딱 그 부엌 널마루를 열었는데 따다닥 난리 났어요. 지금 그 소리가. 그냥 널마루 열다 보니까 그 널마루 틈새에서 올라오던 냄새를 넘어서 이걸 열어놓으니까 그냥 냄새가 통째로 그냥 윗방으로 올라간 거죠. 윗방으로. 야, 이거 강내 타는 냄새 아니야? 그 다음에 버뜨득 일어나더니 바로 부엌에 내려왔는데 지금 현행범 잡힌 거예요. 제가 이제 처리하려고 꺼낸 그 옥수수 다 지금 따닥따닥 익어가고 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더니 이 새끼 봐라 이러더니 야, 네 집에서 텃밭을 갖고 그랬지. 이거 곡물을 이게 도둑질하라고 했니? 이게 이 집도둑이 있었네 이러면서 네 올라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널마루 닫고 올라갔더니 옥수수 앞에다 놓고 집일이나 잘 볼 것이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집에 도둑놈이 딴 데 없고 집 안에 있었네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게 저기 나름 엄마한테 학습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인간도 저한테 논리적으로 따졌어요. 그 따진 게 뭐냐면 이 옥수수 한 이삭이 여물어서 가을에 여물게 되면 200이에요. 이 텃밭에서 키운 거는 또 그래도 옥수수가 그 크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잘 나와야 200 정도. 예, 잘 나오면 2, 300g인데 어쨌든 그 한 이삭 몇 g이 모여서 5 이삭이면 한 킬로. 예, 집에 곡물이 있잖아요. 집에 식량이잖아요. 그 식량의 일부분을 지금 제가 해한 거잖아요.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을에 걷어들여서 온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될 식량을 지금 이렇게 손댔다.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체벌 받아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갖고 있던 그 옆에 뭐 도라이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도라이버를 했다 그랬다고. 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팔,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이쪽을 때렸나? 이쪽을 때렸겠다. 왜냐면 제가 왼팔 맞았으면 티를 안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른팔 주팔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거 손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엄마가 알아챈 거죠. 여기를 맞은 게 맞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도 안 맞았어요. 한 3번을 맞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때리대? 뚜지대? 이 손으로 이런 나쁜 짓 했다면서 손을 때린 거죠. 이렇게. 네, 드라이버로. 이 손으로 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한 3번을 때렸던 것 같아요. 아파하니까 그 다음에 지도 때리다 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멍들 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팍 발 맞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이 드라이버 맞고 한 2-3번 발길질 채웠던 것 같아요. 그 옥수수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혼낼 필요도 없겠다. 저녁에 어머니 들어오면 보자. 때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처럼 오늘 맞은 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 말했다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 들어온 다음에 우리 다 따져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는 그 말이 더 공포스러웠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제가 느끼기엔 제 편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연히 잘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구나. 그거에 대한 엄마의 질타가 있겠구나. 내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감하게 됐구나. 이게 엄마한테 알려지겠구나. 차라리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나한테 체벌한 걸로 퉁쳐졌으면 좋겠는데 엄마한테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긴장 속에 있었는데 그날에 엄마가 저녁에 퇴근해서 왔죠. 엄마가 신발 벗고 발 들여놓자마자 그래요. 명호 집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아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 했는데? 하니까 야, 저 부뚜막에 놓은 거 가져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옥수수예요. 가져다 놨더니 엄마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네 말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집에서 옥수수 베서 이렇게 여차차 구워 먹다가 아버지한테 들통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어쨌든 엄마 퇴근했을 땐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얘기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었죠. 불편한 상황에서 밥 먹고 다 누워 자려고 하고 저녁에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었던 기억나는 멘트는 그거였어요. 엄마가 표현했던 것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얘가 텃밭은 얘가 다 가꾸고 있다. 그리고 얘 오늘 생일이다. 그래서 생일에 지 알아서 잘 챙기는데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자기 키운 거 자기 생일날에 자기 먹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어쩌고 하니까 엄마가 그때 엄청 원망스러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자는 척을 했었으니까. 나는 그때 그거지. 딱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내 애를 아프다고 집에다 들여놓고 일만 시키고 이쪽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이런 힘든 일 안 하거든요. 학교 가서 시컷 놀고 오고 그리고 또 옷 잘 해입해서 잘 먹여서 실컷 나 돌아다니는데 우리 애만은 집에서 이제 모든 일 다 걸머지고 하니까 가사노동이 쉴 틈이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달까? 이제 마음이 결린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얘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고.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일 안 하고 애를 집에서 잡는 건 몰랐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좀 옥수수로 내놓고 이게 지금 큰 일이 난 것처럼 나한테 야를 지금 내 멋대로 해서 네 떼라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길래 딱 환경을 보니까 이게 나는 엄마로서 야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 사모만 경계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다가 딱 들켜버렸을까. 사모만 경계. 그게 이제 느껴졌죠. 근데 왜 내 애를 욕하겠어요. 얼마나 이거 일하고 그 옥수수 한 개가 도대체 얼마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말했어요. 그 마음은 알만하다. 물론 우리 옥수수 먹지도 못하 애들 못 먹이고 다 모아서 양식을 하자는 것만 사실이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애들이 마음은 좀 이해 좀 안 되겠나.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랬겠는가. 들키자니까 또 애는 또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나. 이거 좀 꼬쟁이 끼지 말라. 그 좀 이해하자. 얘가 혼날 만큼 혼났으니까 다시 안 그럴 거 아니겠나. 그 좀 하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더 말을